안녕하세요. 2월 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부터 주말까지 그 일정이 계속 교육 일정이 있어서 아무쪼록 내일은 불가피하게 제가 노트북으로 말고 핸드폰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출장 중이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첫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취준생 상반기 취업 목표 기업 1위 카카오, 2위 삼성전자. 이게 뭔가 막 변화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자,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표본 자체가 1305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라는 기업에 왜 가고 싶어 하는지, 어떠한 조직 문화가 있는지, 뭐가 좋은지, 뭔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 1305명이 되는 분들 중에 1등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본이 뭐 우리를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부동의 1위는 삼성전자였잖아요. 여기 나온 기업들은 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제 그런 기업이죠. 자, 올해 상반기 신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10명 중 약 7명이 상반기에 대기업 신입직 채용에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들은 입사 지원할 대기업으로 카카오를 1순위로, 그 다음에 요렇게 됐대요. 자, 먼저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신입직 채용에 지원할 계획인가? 뭐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쭉 보면 자코리아 이 팀장님은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채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뭐 현실적으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용 규모가 큰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 나타내는 건 계속적으로 취준 상황이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카카오가 1등이었다. 뭐 이게 끝인가요? 음. 뭐 약간의 이유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유가 없네요. 그냥 어 대기업, 그러니까 취준생들은 이들 대기업의 신입직 채용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복지 제도도 잘 되어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어, 뭐 기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은 뭐다 그냥 제가 봤을 때 홍보성 기사인 거예요. 홍보성 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금융권을 준비하건 대기업을 준비하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진짜 그 일이 좋아서 그 기업을 타겟으로 삼고 열심히 달리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어떤 회사를 갈까?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 선택의 기준이라든가 산업을 고르는 기준이 내가 졸업한 학과와 내가 약간 관심 있어 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후자도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전공한 학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채용을 준비하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알만한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 첫 번째로 여기 뭐이 나왔냐면 이를 통해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예전하고 좀 달라지고 예전에는 그냥 취업을 해서 내가 한번 그 들어간 직장은 평생 직장이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 마인드나 생각. 왜냐? 앞선 선배들을 받고 앞선 그런 경험들을 봤기 때문에 무슨 경험이냐? 회사에서 죽도록 일만 해. 그 다음에 사원에서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달고 뭐 임원 달았는데 결국 퇴사를 하는 시점. 언젠가 누구나는 입사는 하지만 언젠가 누구나는 또 퇴사를 하게 되죠. 그럼 퇴사를 하는 시점에 가만히 보면 아름다운 이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냐? 결국 회사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우리가 직급이 올라가고 연수가 올라가면 뭐 공무원은 호봉제로 가고 일반 기업은 연봉제로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직군을 빼놓고는 대부분
연차가 높아지거나 직급이 높아지면 연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럼 회사에서는 연봉이 높아지는 만큼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왜? 고비용을 갖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 고비용의 관리자 한 명 나가면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 예전처럼 죽도록 일을 해서 내가 부장 달았다, 뭐 임원 달았다. 예전에는 그러면 성공이라고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가 않아요. 누가 인정을 해주지가 않냐?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렇고 스스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일종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회사에 충성을 했는데 회사가 날 감히 버려? 마지막에. 그런 것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저도 주변 이제 선배들 보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주식시장도 그렇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경제력 자유를 위해서 많은 매스컴들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한 번 직장을 내가 들어가는 게 그냥 거기서 꽁꽁 묶여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나는 내가 그나마 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서 거기서 커리어를 키워서 내가 나중에 나와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 커리어로 또 다른 것들을 또 이직해서 점프할 수도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공채라든가 좀 남들이 알아주는 기업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제도가 잘 됐다. 이왕이면 복지 제도가 잘 되는 게 낫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첫 스타트를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기업에 하면 좋지만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먼저 시도해보고 경험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평생 직장 개념 앞으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TV를 보다가 유퀴즈에서 어떤 급식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어제 유퀴즈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제 채용과 지금의 이제 직무 그리고 회사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급식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조리해주고 그냥 밥 이렇게 해주고 하는 분인데 전 잠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이 열정이 정말 다른 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카우트도 될 수 있었던 거고 뭐 그런 분들은 누구나가 데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들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정말 찾고 직무를 제가 계속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돈은 벌어야 되는 거고 취직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생산적인 일들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 그 다음에 나의 만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퀴즈 짧아?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이 초저금리에 연 6% 이자 주는 은행 적금 나왔다. 이거 이거 딱 음, 홍보성 글 같은데 연 6% 한번 볼까요? 우대 조건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우대 조건이 아니라 연계 조건. 자, 초저금리 시대 연 이자로 6% 주는 적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 소장만 보고 왜 갖고 왔냐면 물론 낚시성 기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금융권을 취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먼저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6%?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우리은행 고금리 적금, 우리 매직 적금 바이, 우리 카드. 아유, 길다 길어. 적금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월 납입 한도는 얼마예요? 최대 50만 원. 금리는 기본 금리 1.0%, 우대 금리 최대 1.0%와 특별 우대 금리 0.4%. 그러니까 특별 우대 금리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적금의 우대 금리는 우리 오픈 뱅킹 서비스가 있까. 그러니까 오픈 뱅킹을 지금 저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픈뱅킹이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뭔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6%를 준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케팅인 거죠. 우리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이렇게 되면 최대 연 1%. 그 다음에 우리카드 이용 실적과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뭐예요? 4%.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6% 주는 상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끼성 상품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래도 내가 만약에 우리은행을 거래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6%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러한 좋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내가 금융인으로서 뭔가 언제 상담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야 얘들아 6% 적금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6% 적금 우대 적금 받아.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해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면접 준비예요. 그게 세일즈 면접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것 또한 상품을 하나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접 때 여러분들 좀 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관심이다. 금융권 안 가. 금융권 안 가면 뭐예요? 6% 내가 언젠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6% 주는 게 다른 은행들보다 뭐가 좋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재테크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야, 코스피 지수는 정말 너무나 재밌어요. 진짜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와, 어제도 개인 외국인 쌍그리 3,100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자, 코스피가 3,100선을 회복했어요. 근데 특히 현대차 그룹 종목들이 애플카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봐야죠. 애플카 기대감이 뭐야? 이게 이제 연계되는 공부겠죠. 그렇죠? 3,100선을 회복을 했는데 개인하고 외인이 쌍그리 매수를 했다. 근데 특히 현대차 그룹이 많이 올랐는데 그룹차 종목들이 거기에 애플카 기대감이 있다. 그게 뭔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은 그냥 증시는 하루에 한 1, 2분만 투자해서 요즘에 어떻게 됐구나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되고 매식경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에서 민감한 이슈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전국 85만 호 주택 공급 방안 내일 발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오늘이죠.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이 이제 교체되면서부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24번의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값이 계속 오른다. 근데 매매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세값이 너무나 오르기 때문에 매매값이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도권과 서울에 공급을 할 곳이 없다. 공급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급 방안이 이제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교육을 하시는 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공급 방안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을 이제 나오면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공급 확대 정책을 쓰는구나. 우리는 그냥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85만 규모의 주택 공급. 와, 여러분 85만 오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1기 신도시가 거의 30만인데 이게 이 85만이 공급 발표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가가 중요한 건데 이거 아마 오늘 나와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정부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왜요? 지금 계속 공급한다고 하는데 임대 아파트만 늘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임대가 아니에요. 분양 아파트를 주라 그거예요. 이것들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 체납받은 주택을 기존 공공 임대가 아니라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자가주택으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왜? 사람들은 임대를 원하는 게 아니야. 자가 분양을 원하네요. 왜?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 해보면 알 건데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떤 데는 임대동이 있어요. 어떤 데는 분양이야. 그 임대라는 거는 그냥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일정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렌탈비를 조금 주고. 근데 공공 분양은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도 이러한 현상들을 간접적으로 목격했는데 애들끼리도 문제가 돼요. 야, 너는 니네 집은 거기 몇 동이고 우리 집은 여기인데 너희는 임대잖아. 그러니까 정말 조그만 아이들이 이런 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화적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임대주택이 나온 취지가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솔직히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죠. 내 자녀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나 자가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공급 대책을 낼 때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둬서 한번 내보겠다. 이제 그거예요. 서울에만 32만 5천 호. 그러니까 전국은 사실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게 지금 물량 부족은 서울이거든요. 그럼 32만 호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 거의 1기 신도시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음. 그래서 요거는 내용 나오면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도 아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집에서 쫓겨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 방안은 최대한 빨리 정부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사는 20대 40대 2021년 버킷리스트 1위 취업이직.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취업이직이 1위고요. 저축 재테크가 2위고
자격 정보 이거래요. 그래서 요건 그냥 갖고 와봤는데 오늘 오늘 목요일 매식경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2021년에 뭔가 제가 3P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계획을 작성해보라고 했는데 뭐 3P까지 할 시간이 없으면 내 2021년 나의 버킷리스트 1위부터 5위까지는 뭘까 그거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2월 4일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핸드폰으로 폰으로 얼굴 없이 그렇게 이번 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